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단장한 취재파일 K 진행을 맡은 조재익입니다. 우리 시대 이슈의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는 저희 기자들의 노력 지켜봐 주십시오. 인사가 길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취재파일 K 이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저쪽입니다. 경찰관 없어요? 중간에 줄게.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 나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역시 혐의와 관련된 어떤 그런 댓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보 분석 11로 문제를.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법률에 의해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 키워드를 줄여달라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엉터리 짜맞추기 여론몰이 해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돌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일단 참여전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제가 내용도 잘 모르는데 아직 그걸 가지고 처리를 보고도 없이 네? 체포 영장을 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인터넷, SNS 등이 발달한 요즘 권력이 민심을 조종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난 대선에서 일부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민심을 움직여보려 시도를 했습니다. 조직이 했느냐, 개인 차원이냐 여전히 뜨거운 논란. 최정근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검찰이 최근 대선 관련 트위터 글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더욱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사 결과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새로 확인한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인 협력자들의 트위터 글 5만 5천여 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건데요. 검찰이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저께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외압 의혹도 일었고요. 그리고 특별수사팀장이 또 교체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공안통과 특수통의 대립이라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준비한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동욱 전 총장과 윤석열 전 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위 라인에는 공안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최 전 총장이 있을 때는 윤 전 팀장의 의지가 관철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뒤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게 검찰 안팎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안통과 특수통의 그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수사가 외압 없이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전 팀장의 주장대로 그 외압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외압 의혹을 갖고 계신데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취재파일 K 취재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구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끝나신 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뭐 끝났는데 붙여가지고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투명하게 낱낱이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원하는 만큼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쁜 놈이 뭐 그런 게 그거 맞겠습니까? 외압 없이 똑바로 조사해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무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공정하게 발표하면은 그러면 된다고 봐요. 공정하게 심판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최 기자, 시민들의 말처럼 중요한 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사실 홍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이곳 607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좋지 않은 그 이미지가 남으니까 다들 싫어하죠. 그 지역 홍보시키고.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시작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10달이 넘도록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중순, 이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경찰에 신고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본격 제기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북한의 인터넷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이후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뒤 심리전단은 확대 개편됩니다. 심리전단의 사이버팀은 모두 4개 팀, 포털을 담당하는 팀과 트위터 등 SNS를 맡는 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7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심리전단.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어떤 활동을 벌였을까? 이 팀은 주로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을 무대로 주요 뉴스에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관련 기사들에 문재인 후보와 캠프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을 댓글로 단 겁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원 사건 관련 기사, 민주당 비하 댓글 역시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인터넷 일간 베스트와 오늘의 유머 등 중소형 커뮤니티를 담당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등의 선거 관련 글들을 올렸습니다. 특정 글을 추천해 베스트 게시물로 만들거나 반대 표시를 눌러 특정 글을 게시물에서 내리게 하는 등의 활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때 확인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은 모두 1,900여 건. 이 가운데 대선 기간 올린 글이 73건, 추천과 반대 의견을 표시한 건 1,700여 건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해외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를 수시로 없애고 스마트폰 내역도 일주일 단위로 삭제했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위터 등 SNS를 담당한 또 다른 팀의 활동 윤곽은 최근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선 전 4개월 동안 심리전단 직원과 민간인 협력자들의 트위터글 50만 건 가운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글은 모두 5만 5천여 건. 상당수는 리트윗 글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400건이던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리트윗 글 등은 오피스텔 대치가 이슈가 된 12월 12일 9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 10건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듭니다. 내용별로 분석하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글이 2만여 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글이 13,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글들은 여러 차례 다시 퍼나르게 되며 확산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 이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확대 과장됐다. 또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정원은 정식 인터뷰 요청은 거부를 했는데요. 네. 취재 파일 K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A4지에 9장에 걸쳐서 긴 해명을 했는데 우선 검찰이 제시한 트윗글 5만 5천여 건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글은 2,200여 건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직접 작성한 건 139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언론 기사 등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글의 내용도 대부분이 대공 방첩 활동의 일환이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검찰의 시각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기본 임무인 대적 심리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왜곡이 많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법정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최 기자, 그런데 그 검찰이 밝혀낸 관련 트위터 글이 5만 5천여 건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 정도 숫자면은 전체 트위터 그 상에서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네, 트위터라는 게 워낙 많은 정보와 의견이 오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면 아주 미미하다, 아니면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인 서울대 장덕진 교수를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정도의 규모면 우리나라 트위터 이용하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지요? 하루에 500만 개 정도 한국인들이 쓰는 트윗 글이 하루에 500만 개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5만 5천 개면은 500만 개 하루에 올라오는 글의 1% 조금 넘는 수준일 거고요. 근데 이 5만 5천 개가 하루 동안 다 올라온 건 아니니까 그 기간만큼 더 넓히면은 퍼센트는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글의 숫자로 보면은 뭐 그걸 많다고 볼지 적다고 볼지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거고요. 글을 많이 썼더라도 거의 뭐 리트윗되지 않았다든가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면 별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고, 또 글을 지금 5만 5천 개보다 훨씬 적게 썼다 하더라도 리트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다면 영향력은 훨씬 더 컸을 수도 있고요. 대선 때 한국인 트위터 계정이 600만 개 정도 됐었거든요. 600만 개 중에 절반만 실제로 의미 있는 계정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이제 300만이 되지 않습니까? 대선 때 선거인 수가 4천만이었었나요? 4천만 중에 한 300만 정도. 그러면은 유권자의 한 10% 가까이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트위터에서 정치적인 의제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또 기성 언론이 받아서 다시 보도를 하기도 하고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효과가 트위터 바깥으로 흘러넘치거든요. 얘기를 살짝 돌려볼까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도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의혹을 한승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빤 MB 스타일 MB 스타일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빤 MB 스타일입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칭송하는 내용의 이 동영상을 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틀 뒤 이 동영상은 한 트위터에 올려집니다. 트위터의 주인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 또 다른 요원은 이를 리트윗, 즉 재전송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트위터 글입니다. 이 글을 리트윗하고 동조하는 글을 올린 사람 역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었습니다. 이 트위터의 팔로워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 것으로 지목한 아이디의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되는 게 저는 부담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혹들에 대해 군은 조사에 나섰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다 따로 놔. 이거 맨 위에다가, 저기. 옮기지 말고. 중간 조사 결과 국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이 본인 계정임을 인정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밝혔습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묘사한 글과 그림입니다. 이 글 게시자를 포함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만 8명의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정치적 목적의 글을 올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34개의 아이디 중 8명이 사이버 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군인 출신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활동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야당이 추정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은 15명 이상입니다. 핵심은 상부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 야당은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당사자들과 군, 여당은 개인적 차원의 글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공적 조서입니다. 2011년 10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군무원 정모 씨. 심리전단 운영팀장으로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에서 질런 등의 아이디를 쓰며 정치적 글로 이름을 날려온 인물. 달리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군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사이버 사령부는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지난 2010년 창설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로 사령관 아래 심리전단을 비롯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조직이 바로 심리전단입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채용은 2010년 7명, 2011년 8명에서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엔 79명으로 급증합니다. 그중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치됐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동안 5차례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중립을 강조해왔고 저희 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립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정치글 게시가 조직적 차원이었는지 국정원과의 공조가 있었는지 국방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 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서로 리트윗을 한 글도 있다는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십자군 알바단이라는 조직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발단과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가 서로 연계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박석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해 12월 13일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벽에는 프레지던트 워룸, 즉 대선 전략 상황실이라고 써있고 새누리당 명함과 임명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하러 오셨나요? 정직원이세요?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는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SNS 미디어 본부장 명함을 갖고 있던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을 이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임대료는 새누리당 선대위에 권봉길 당시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이 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새누리당은 선거 과정에서 임명장이 남발된 것일 뿐 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목사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정훈 목사와 시발단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대선 당시 윤 목사가 올린 글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리트윗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윤 목사가 트위터에 올린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글. 누들누들이 이를 곧바로 퍼날랐는데 누들누들은 바로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계정이었습니다. 윤 목사가 트위터에 올린 안철수 노문 표절 의혹 글도 6개 계정이 거의 동시에 리트윗합니다. 자, 윤정훈 목사의 시발단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의 연관 10개 계정이
서로 같은 글을 놓고 RT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하지만 윤 목사는 취재파 K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시발단이라는 조직의 실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시발단을 모은 적도 없고 시발단 이름을 만든 적도 없지만 다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메이커고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상에서 시발단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쓰기도 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도 윤종훈 목사의 글을 퍼나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윤종훈 목사가 민주당을 종북 좌파로 비난한 글입니다. 이를 퍼나른 건 질런,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윤종훈 목사가 조직적으로 연계됐는지 여부. 윤종훈 목사와 국정원의 연계 의혹은 대선 전에도 제기됐습니다. 오피스텔 운영 자금을 국정원이 지원하고 있다고 윤 목사가 말한 내용이 음성 녹취로 공개됐기 때문인데 당시 윤 목사는 자신이 착각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일보, 국정방송. 우리 기자님도 좀 헷갈리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국정원에 소속된 국정원의 주간지라고 하나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국정일보는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국정원을 단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안보전시관 견학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대선 자금을 새누리당에서 받았다든가 국가정보원에서 받았다고 하면 제 처벌이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검찰에서 낱낱이 조사했어요.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검찰 수사와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서 시발단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게 많이 있군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재도 계속되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합니다. 네.